안녕하세요. 벽연원법 포럼이 대법원 판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 판결은 2025년 7월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아파트 입주자 카드 법원 제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기본 취지는 소송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 텍스트는 더보기에 지시된 링크를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법원 판결 2023도 3673 사건입니다. 네, 이게 실무에서도 꽤 관심이 많았던 판결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판결문이랑 여러 분석 자료를 보면서 이 판결의 요지부터 해서 사건 내용, 또 핵심 쟁점, 그리고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의미까지 좀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내는 문제, 이게 항상 좀 애매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증거로 냈다.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사건 내용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입주민들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무려 584장이나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1심,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정보였고 왜 법원까지 가게 된 건가요? 그 제출된 카드에 보면 세대주 이름은 기본이고 직업, 차량 번호,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꽤 상세한 정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법원에 제출된 경위가 좀 중요한데요. 다른 소송이 있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 해산 관련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재판부가 이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아, 법원이 내라고 해서 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제출을 명한 거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원 요구에 따른 거고요. 근데 이제 원심, 그러니까 2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는요. 이걸 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랑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에 예외 조항 같은 건 없었나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법 제18조 제2항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그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인 원심이 좀 간과했다고 본 거죠. 바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법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당행위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증명하거나 혹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 같은 공적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여러 사정을 따져봤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위법하지 않게 되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아무리 법원 요구가 있었다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막 넘겨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남용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했나요? 그냥 소송에 필요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엄청 강조했어요. 이게 무조건 허용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아주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러 사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왜 정보를 제출했는지, 그 경위와 목적이 정당한 소송 수행을 위한 것이었는지 봐야 하고요. 네, 소송 증명이나 방어 목적.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냈는지, 제출 상대방이 법원처럼 공적인 기관이었는지도 중요하고요. 아, 그냥 아무한테나 낸 게 아니라 법원에 냈다는 점. 또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낸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낸 건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최소한의 정보. 그리고 정보를 낼 때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다든지 그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했는지도 보고요. 안전성 확보 조치도 고려 대상이군요. 네, 제출된 정보의 내용이나 성격, 양도 중요해요. 사상이나 신념, 건강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 사건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차량 번호, 가족 사항 정도였죠. 민감 정보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 행위로 침해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보호되는 소송상 권리 행사라는 가치,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맞는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법익 균형이죠. 아, 법익 균형. 어렵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는지, 불가피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명확하게 제출을 명령했고 또 수백 명한테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다거나 하는 사정이요.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불가피성.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해산 문제가 다수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정보 확인의 필요성 자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아주 특수한 상황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 요구가 있었고 민감 정보는 없었고 나름의 보호 조치도 했고 또 소송상 쪽 필요했고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았던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이번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 맥락에서 판단한 거죠. 그럼 이 판결이 결국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요한 가치와 또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소송상 권리 보장,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바로 그 균형점 찾기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특히 민간 처리자에게는 예외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면서 엄격하게 운영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를 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판결은 그 간극을 형법상의 일반 원칙인 정당 행위를 끌어와서 메우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안전밸브 역할을 해준 거죠. 안전밸브요? 네. 법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행위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걸 막고 또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송상 방어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대법원 2023도 3673 판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그 목적, 수단, 법익 균형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법리에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전지방번호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이런 소송 과정에서 오가는 수많은 정보들, 어디까지가 정당한 증거 제출이고 어디부터가 사생활 침해의 선을 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정당행위 법리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디지털 증거나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분쟁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대법원이 2025년 7월에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 아파트 입주자 카드 법원 제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